팀 EJ 네, 이제 그 방문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코너 이메일 상담이죠. 오늘 이메일 상담에 이제 그 22살 여대생의 그런 사연이 왔거든요. 제가 이메일 상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문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마침 탐나원이라는 좋은 방송을 알게 되어서 여전히 안 풀리는 부분은 상담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메일을 씁니다. 저는 22살 여대생이고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친구 한두 명, 처음엔 친했는데 갈수록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 빼고는 알고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학과 특성상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혼자 지내도 티가 안 나서 그렇게 지내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외롭습니다. 외롭다는 건 비교가 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혼자 지내는 것 자체는 할만한데 다른 사람들도 혼자 지내는 게 아니라 다 3, 4, 5 모여서 다니니까 나만 다르다는 생각에서 오는 비교, 열등감. 그래서 조금 있으면 새해 학기가 시작되고 날씨도 점점 좋아지겠지만 누구와 즐겁게 지내고 밥을 먹을지 축제가 있어도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제가 상상돼서 우울해집니다. 우선 제일 고민되는 건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기 위한 목적 플러스 사람 사귀기. 사실 공부만 같이 하는 거면 정말 편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데 같이 밥을 먹거나 공부 이외의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어색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친구가 기본적으로 있거나 많고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아는 사람, 정보가 많아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부족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 들킬까봐 조용히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해봐야 대화, 소통 연습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안타까움. 다른 할 말은 하지만 내가 열등한 부분에서 조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것 같긴 함. 거기다 그 일정이 끝나고 나면 거의 다른 약속이 없기 때문에 집에 곧장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실이 부끄러워서 제 사생활을 숨기거나 숨깁니다. 꾸미거나 숨깁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제가 신비주의자이거나 자신에게 벽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생활을 밝혀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친밀한 느낌을 주려면 이런 점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점점 비밀이 많아지니까 저도 불편하고 더불어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활발하고 잘 노는 사람 앞에서 제일 위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좋은데 다가서지 못하고 친해지고자 노력을 안 합니다. 내가 대화를 이끌어가는 걸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거나 사실 대화해야 하는 상황 그 자체, 밥을 먹거나 같이 놀아야 하는 상황이 제일 두렵습니다. 대화를 즐겁게 나누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좋은 만남으로 기억되는데 저는 대화를 하는 방법을 최근에야 알았고 어떻게 놀아야 재밌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려만 할 줄 알지 분위기 리드도 잘 못하고 자기 주장도 잘 못해서 저와 있으면 편하기만 하지 즐겁지는 않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즐겁게 노는 건 뭘까,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저를 좋아하는 건 느껴지는데 제가 마음을 못 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더 좋은 관계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제가 친구를 만들고 가는 곳마다 인연을 만들고 조직에서 적응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그렇게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2년 정도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도 많이 들어보고 대외 활동도 해보고 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 회에 10만 원 하는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매회 열심히 노력해갔고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해서 4회만 하고 끝났습니다. 거기서는 내향적인 점을 이해시키고 좋게 생각하게끔 했고 관찰일지를 쓰게 하거나 호흡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고 나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혼자서 뭔가 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서 더 좋아지고 싶습니다. 제가 소통하는 것이나 교류, 인간관계가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그런 상황을 잘 안 만들고 그냥 제가 편한 대로 지내면 되지 않느냐고 해도 그렇게 하면 영원히 혼자 지낼 것 같고 사람들 사이의 즐거움을 놓치고 살 것 같아서 이런 노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말고 더불어 즐겁게 살고 싶고 제가 생각한 저와 다른 사람들과 있으면서 느껴지는 제가 달라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터라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큽니다. 가정 환경이 화목한 편인데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예 친구나 바깥 활동에 관심이 없었고 중학생 때는 초등학교 때 친구가 없으니까 이젠 만들고 싶지만 친구들과 노는 방법을 몰랐고 공부하는 게 더 우선이었습니다. 부끄럽고 후회되지만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잘 못 이겨내서 스스로 관계를 끊기도 했습니다. 인사를 먼저 못해서 자연스럽게 끊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매 학년마다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달랐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좋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잘 지내다가 후반부에서 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또 칼같이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행동인데 기억을 되살려보면 제 존재를 존중해주지 않거나 공부에 방해된다 싶으면 안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후에 생긴 소중한 친구들이 전부입니다. 외로워하면서도 관계를 끊거나 무리로부터 떠나서 자신을 홀로 두는 건 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이런 제 과거 역시 열등한 부분이라 이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답답하네요. 얼른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살고 싶은데 지금 제 상태로는 어디로 간다 한들 썩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봤자 낯가림하면서 관계 맺는 것에 관심 없는 척 무표정하게 있다가 누군가 다가와주면 그제서야 천천히 마음을 열겠죠. 쓰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너무 길어졌네요. 형식을 어긴 것은 죄송하지만 허투루 쓴 부분은 없습니다. 다 해드리고 싶은 말이고 상담에 도움이 될까봐 써놓은 것이니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몇 년 동안 헤맨 저에게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다소 길죠? 네, 숨 차셨죠? 네. 그런데 마지막에 쓴 부분이 되게 귀엽네요. 형식을 어긴 것 같아 죄송하지만 허투루 쓴 부분은 없다는. 그만큼 이제 절실하고 간절함을 네. 표현하셨는데, 네. 어디 처음 보는 사연 같지가 않아요. 왜요? 이와 유사한 방문 상담을 했던 것도 같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도 되겠죠? 그렇죠. 유 선생님 이 친구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말씀, 확실한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데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딱히 떠오르는 거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씩 풀어가면서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짚히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본인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잘 못 맺는다고 하고 그리고 어색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오는 친구들이 있을 때 저는 이제 다시 되묻는 게 어떤 거였냐면 다른 사람은 어떤 거 같으냐라고 좀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친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고 네. 나만 이렇게 좀 어려워하고 부족한 것 같다는 지각을 갖고 있죠. 그렇게 지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객관적일까요? 절대 객관적이지 않지요. 네. 그게 객관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안내를 해주시나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일단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식의 접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돌려주거든요. 정말 그렇더냐? 라고 이제 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주관적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상한 게 아니고 서툰 거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안내를 해요. 어떤 부분이 서툰지 네. 그런 걸 이제, 자세히. 네. 그럼 이제 하고. 뭐가 서툴죠?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때 이제 하나씩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그야말로 스킬 부분에서 이제 좀 함께 얘기를 해나가고요. 그러다 보면 스킬을 이제 얘기를 해나가다 보면 이제 좀 더 이렇게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제 함께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접근을 다 하시는 거네요. 네.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문제 인식이 얼마만큼 객관성이 있느냐, 네. 정말 그게 문제냐, 네. 아니면 과하게 지각하는 거냐 예. 하는 걸 점검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네.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네. 그러면 이제 서툴지 않게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어갈 거냐 하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안내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되던가요?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 편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뭔가 이상하거나 네. 관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내가 너무 과지각을 하고 있었다 네. 하는 데서 일단 안심을 하게 되죠. 네네. 그래야지만 이제 그 다음에 여유를 얘기를 갖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갖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이제 자기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가 이렇게 내성적이거나 사람들하고 관계 잘 못 맺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보통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가 방법을 바로 제시해 주든가 뭔가 이성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충고를 하고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불안해하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도 없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것이 먼저 되지 않고 정서적인 부분이 먼저 이게 다루어져서 좀 여유를 가져야 그 다음에 생각을 살펴보고 바꿔가고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충고를 하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뭐 그럴듯한 말 나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듣는 사람은 말씀이 아니라 잔소리로 듣게 되죠. 그렇죠. 도움을 청하고 나서도 괜히 했네 하는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느끼고 있는 사람의 이제 주변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들을 얘기했고요. 정작 당사자인 이 22살 이 여대생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문제를 과지각하지 말고 우선 자기의 정서부터 좀 돌아보라. 네. 이런 이제 안내가 필요하겠죠. 네. 근데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관계 맺으면서 이렇게 더불어서 잘 살고 싶다 하는 그 뚜렷한 욕구를 내비치셨어요. 네네. 예, 거기에 필요한 마음가짐과 주로 안내해 주시는 팁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돌발 퀴즈 같아요, 선생님. 뭐 늘 해오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상담을 잘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하는 게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나한테는 객관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감정은 객관적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주관적인데 그 감정에 오롯이 한 방향으로만 빠져버리면 그야말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자기 관점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친구들 앞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긴장감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제 불편하죠, 본인이 불편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떨까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어색하고 서툴고 그러기 네네. 때문에 제일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이 또 이제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좀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활발하고 잘 노는 사람 앞에서 제일 위축이 됩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내성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예. 내성적인 부분인데 선생님도 사실 이런 부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 중학교 때 네. 정말 활발하고 이렇게 사교성 있는 친구를 보면서 부러워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해결됐어요. 네, 그런 게 훨씬 더 이렇게 좀 생생한 도움이 되지 저거 내 않을까? 거 아니다. 그렇게 해결했어요. 좀 험한가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워 보이고 근데 내가 그게, 못나 보이고 했던 그런 것을 바꾼 거죠. 그게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게 아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이건 이제 과정이 있으셨잖아요. 우리 사회에 있는 그 고정관념 중에 하나인데 네. 외향적인 것이 내성적인 것보다 우월한 것이냐. 네. 그렇게 착각들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내성적인 것은 내성적인 것대로 집중력이라든가 차분함이라든가 꼼꼼함이라든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점을 활용해가지고 단점을 좀 보완하는 게 낫지. 자기 장점을 무시하고 자기가 단점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서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네, 맞아요. 그걸 키우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이분의 장점이 뭐예요? 우선 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 이용해 먹거나 뭐 그렇게 하려는 그런 네. 사특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잘 진지하고. 지내고 싶고 그리고 굉장히 양심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착하단 말이에요. 착하다는 건 남한테 해 안 끼치려고 그러고 남 부담 안 주려고 그러고 근데 좀 더 객관적인 단어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기로 해요. 착하다는 말이 그닥 어떤 부분에서는 네, 선량하죠. 네. 근데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선량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의 티끌이나 흠 같은 것들을 갖다 크게 느끼면서 자기는 못됐다거나 막 이런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량하고 착하다는 거에 대한 기준치가 굉장히 높죠. 네, 착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고 그걸 안 느끼려고 방어적으로 되거든요. 이 악순환을 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착하다는 거, 선량하다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네. 네. 아까 이제 방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 내 거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각자가 잘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잘하는 영역을 해야지 잘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그 욕심을 내거나 그럴 때부터 이제 괴롭고 힘들어지게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잘하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고 이런 부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하거나 그리고 재밌게 잘 놀고 싶고 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는 인지상정이기는 하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인정하고 수용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런 다음의 부분 것들도 우리가 접근하고 배워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긍정을 우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좀 한번 이 닉네임이 지금 없죠 오늘? 닉네임은 없습니다. 네, 22세 여대생 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고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매칭하듯이 정리해 나가 보면은 어떨까 싶은데 선생님 이런 어떠세요? 도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기가 자기를 아끼거나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이상으로 세상이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이제 그런 것부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22세 여대생이면 지금 한 대학교 3학년쯤 됐을까요? 네. 지금 한창 이제 앞으로의 진로나 그리고 지금 나의 적성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시기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 이러저러한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좀 더 연결지어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함께 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내어서 이제 고민을 보내주신 부분인데요. 도움이 많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네.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안내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한 내용이 있으시면 또다시 메일 보내서 저희가 또 메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기 내실 수 있다면 한번 방문 상담해 주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메일 상담 내용을 방문 상담으로 연결하니까 그것도 참 좋았던데. 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기 들어보시고 용기 내셔서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메일 상담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Sometimes in our lives we all have pain, we all have sorrow, but if we are wise, we know that there's always tomorrow. Lean on me when you're not strong, and I'll be your friend. I'll help you carry on, for it won't be long till I'm gonna need somebody to lean on. Please swallow your pride. If I have faith, you need to borrow, for no one can feel those of your needs that you won't let show. You just call on me, brother, when you need a hand. We all need somebody to lean